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제 오후 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 검찰 관련 그 다음에 옵티머스 수사 관련 얘기를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분석에 앞서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의원 방탄국회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방탄국회가 없어졌다고 그러죠. 정정순 민주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검찰에 자진 출석하라 이렇게 결의안에서 밝혔어요. 즉 체포 동의안에 민주당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동의를 해줘서 오늘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정순 의원 그동안에 8차례의 검찰의 소환조사에도 불응하다가 결국은 할 수 없이 여론에 밀려가지고 민주당도 뭐 당연히 방탄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추미애로 인해서 엄청나게 코너에 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년 4월 선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자기 당 자체에 큰 데미지가 올 가능성이 큰 것은 몸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정순 의원이 방탄 보호를 못 받고 오늘 출두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고로 이 정정순 의원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무려 7명이 현재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오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에서 내년 서울과 부산 양대 시장 선거에 공천을 해야 되는데 현재 당원 당규 때문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원 당규를 바꾸는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투표 이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전 당원 투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거 뭐 진행되나 안 되나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당연히 뭐 답은 다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고로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하는데 8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의 추산 소요액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기관마다 또 이 보도 매체별로 액수가 달라요. 그래서 최소 800억에서 1200억의 세금이 민주당 시장행 때문에 날아간다. 우리 국민 세금이. 그러니 누구한테 찍어야 되겠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반드시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는데 당원 당규까지 거쳐가면서 후보를 내가지고 표를 달라? 이거 양심이 있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뭐예요?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들이 또 특히 선점하고 있는 개념들이잖아요. 이런 거와 맞아 떨어집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년 봄 선거는 이렇게 당원 당규까지, 더군다나 이 당원 당규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말만 앞세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도 10월 당시 바른 모습이 담긴 자료화면 진중권 교수가 페북에 공유하고 있고, 이 자료화면이 지금 온라인 선상에서 상당히 불이 붙고 있다. 얼마나 모순된 대통령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된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총장 임명장 줄 때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추미애를 내세워갖고 잘라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이 국감 현장에서 대통령 메시지를 받았다. 소임을 바치라고, 임기를 다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귀가 없나요? 입이 없나요? 눈이 없나요? 다 이 뉴스를 알 거 아니에요? 단 한마디 말이 없어요. 이거 기가 막힌 나라의 대통령이다. 예. 지금 누가 누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문 대통령의 모순된 위선적 이 메시지를 또 진중권 교수가 오늘 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당원 당규 지금 오늘부터 지금 작업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 새 당원 1조는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또 내가 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하고, 이 2015년도 10월 달 문재인 대통령의 바른 모습 자료 화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성 군수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새누리당 군수가 때문에 이제 보궐선거가 일어난 거예요. 이 선거법 위반해갖고 군수직을 상실하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한테 후보 내지 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새누리당은 여기 고성에서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를 내놓고 또 표를 찍어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 주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역설적으로 자기들이 이 상황에 달하니까 당은 그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다가 집어넣은 게 뭐냐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를 이번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11일까지 최종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지금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이 말이 좋아요. 이낙연 대표 뭐라고 핑계대고 있는 줄 아세요?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다.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다. 그런데요, 이낙연 대표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안 해본 것 없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하나만 빼놓고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법대까지 나왔어요. 그것도 명문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인데,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 아니에요. 일반론적으로 보면 이낙연 대표 말이 맞아요.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닌 것 맞아요. 그런데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지금은 책임이에요. 이 책임은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할 수 없느냐, 말하자면 선택형 질문지가 아니에요. 왜? 당헌에 너희들은 후보를 내지 말라. 민주당이 정한 당헌이에요. 당헌의 명령이에요. 당헌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당헌 규정이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만약에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2015년도에 이 당헌을 만들었으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고치거나 아니면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고치거나 해야 욕을 안 먹고 이낙연 대표의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특정한 원인이 딱 발생하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 이런 정한 이 당헌 당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많이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김웅 의원은 페북에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언급한 책임은 잘못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폭력하고도 후보를 낸다는 게 책임이면 그럼 당신들의 당헌 당규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것이냐. 예.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 공천이 책임지는 자세로 데리고 잘 살겠다는 추악함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리고 유호정 정의당 의원도 공당의 도리를 언급한 이낙연 대표 이런 발언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해괴한 말이다. 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전형이다. 비겁한 결정을 당원 몫으로 남겨뒀으니 민주당은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요, 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뭐 이것도 억지로 한 얘기겠죠. 이와 관련해서 권력형 성범죄는 무공천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검찰 얘기.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지난 29일 날은 대전에 갔잖아요. 대전에 가서 많은 관심을 일으켰지만은 지금 큰 폭탄성 발언은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폭탄성 발언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이 폭탄이 시한폭탄인데 지금 터지는 시한폭탄이 아니고 내년 7월 이후에 터지는 시한폭탄으로 발언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0월 29일 날 검찰 개혁을 언급했어요. 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간담회 때 할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공정과 평등을 강조했다. 이 얘기는 추미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 목표가 잘못 설정됐다. 그리고 수단이 잘못됐다. 왜? 모두가 현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는 검찰 개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야권들이 느끼는 인식이잖아요.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해놨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금 우리 언론에서 안 잡아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의 공정과 평등의 강조는 추미애식 검찰 개혁에 반하는 그런 발언이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 지금 검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검난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추미애가 얘기하고 있는 수사지휘권, 감찰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 검난의 기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3일날, 내일 모레 월요일이죠. 3일이면은 내주에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본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가느냐? 지금 검찰이 공식적으로 깔고 있는 목표는 말이 되긴 돼요.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에 직접 참석해서 거기서 1시간 정도 강연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뭐 공무원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아니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각 회사마다 공공기관마다 국가기관마다 그 특정한 뭐 승진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워크숍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본래 매뉴얼에 총장이 가게 돼 있으니까 가겠죠. 통상적으로 있는 것이다 하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34기 연수원 34기 30명 대상의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니 대통령도 일정이 있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시기적으로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검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상의 검난.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윤석열 총장 식물총장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다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나 살아있다 건들지 마라 건들면 나도 한마디 한다 딱 요 결기를 보여줬잖아요. 요런 상황에서 딱 가는 거예요. 연기해도 되고 대신 대검 차장에 가도 돼요. 지난번에 동부지검 아들 관련 수사할 때 이런 거 대검 차장한테 시켰잖아요. 자기가 오해받는다고. 그런 것처럼 대신 보내도 돼요. 예. 매뉴얼에 아무리 나와 있더라도 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안 가도 되는 건데 굳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이 와중에 그 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를 저는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무슨 얘기 하겠느냐? 지난 29일 날 대전에서도 뭐 특별한 얘기가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치성 발언은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아까 대전지검에서 얘기한 검찰개혁 이 자체가 휘발성이 있는 지금 이슈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번에 1시간짜리 강연이니까 더군다나 이제 부장검사니까 중견 간부잖아요. 알 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검찰의 이 장단점, 명함을 다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선수들끼리 다 통하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용어로, 평범한 논리로, 평범한 컨텐츠를 갖고 강연하더라도 틀림없이 현 상황과 직결되어 있는 이슈와 이 컨셉을 동원해서 강연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대전지검에서 간담회 때 했던 검찰개혁 플러스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기조가 될 것 같아요. 지난 8월 5일 날 신임 검사 신고식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쭉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만 한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 비리는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이게 신임 검사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사실상 의미 있는 그러한 이 메시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임 검사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래서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장검사는 허리에 해당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중량감이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 다만 지난번 국감장에서 발언한 것과 같은 그런 직설적 언급은 조금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대전에 가갖고 또 해필이면 더군다나 이번 진천 법무연수원에는 누가 있냐면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가 있어요. 왜 가 있느냐? 좌천. 3번 좌천 당해갖고 추미애한테 사상 유례없는 좌천을 당한 이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진천에 가 있어요. 진천에 가면 지난번에도 부산 맨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천에 가면 당연히 이것이 또 상당한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국감에서 국민에 봉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국민에 봉사하는 방법을 찾겠다. 그 중에 하나로 1차기 대전지검, 그 다음에 2차가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그래서 사실상 정치 행보나 마찬가지다. 말 잃지 않아죠. 지금 대검에서도 전혀 그런 의미 없다. 딱 잘라서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진천 이 방문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지금 감찰에 지난 28일부터 법무부에서 본격적으로 착수했고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정진웅이는 지금 직무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거의 주류적인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직무는 배제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3번씩이나 인사 좌천 조치를 취하면서까지도 지금 이 목을 쪼고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은 28일부로 본격적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불공정한 법 집행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검찰, 그야말로 사무를 감독할 이 법무부 장관이 불공평하게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인사권 관련 조치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진태 전 의원이죠. 검사 출신. 후배 검사들이여 끝까지 버텨라. 곧 좋은 세상이 온다. 이런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의 이번에 이 검찰 지휘권, 인사권 이런 거 이 전행 보다 못해 지금 이 검난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들과 관련해서 절대 옷을 벗지 말아라. 저 사람은 그걸 바라고 있다. 끝까지 버텨라. 곧 좋은 세상이 온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었는데 추미애 같은 사람에게 할 말은 하라는 것이다. 그런 추미애가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오는 건 코미디다. 도둑이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리고 권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 길들이기를 한 적은 없다. 이쯤 되면 자존심을 가진 검사라면 참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려고 검사 된 게 아니다. 이렇게 강력히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이 검사의 난과 관련해서 이 조국 9년 전에 뭐라고 했었느냐. 항명하는 검사들은 사표를 다 받으면 된다. 빨리 보내라. 로스쿨 졸업생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황희석 전에 인권국장을 한 사람이죠. 조국 밑에서. 이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오늘 이러한 페북 조장관 발언을 소개하면서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다. 그리고 반발하면 사표를 던지라.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검찰개혁 본류에 들어서면 검사들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변호사 일 옛날 같지도 않고 받기 많이 추우니 참고하라. 이렇게 한마디를 거들고 나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새로운 뉴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옵티머스 수사 문건, 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이런 문건을 보면 이혁진 지신을 감히 거역할 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니 그야말로 얼마나 내부가 엄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이 사건을 이 옵티머스 사건이 맨 먼저 발생했을 때 제대로만 처리를 했으면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엄청난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를 하면서 뭐라고 적었었냐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옵티머스 펀드를 매수해서 만기 일에 원리금을 전액 다 회수했다.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할 때 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어요. 예. 그런데 이때 전파진흥원에서 뭘 적었느냐면 수사의뢰서에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가능성은 언급한 대목도 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남부지검에다가 또 관련 수사 자료를 이첩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짙고 불법행위 결과 판명 시 다수 소액 주주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 특히 MGB 파트너스의 성지건설 경영권 확보를 위한 성지건설 신주 인수 과정에서 국가기금인 전파진흥원이 매출 채권에 투자한 자금이 활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진흥원을 기망한 의혹이 있고 자금을 수탁 관리한 하나은행에도 마찬가지 혐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말하자면 당시 검찰에서 눈여겨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지금 비판적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당시 남부지검과 중앙지검에서 했는데 이 남부지검에서 이러한 이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이 사항은 남부지검에서 철저히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혁진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이 분위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히 피의자 이혁진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요렇게 이러한 진술을 지금 확보한 것으로 검찰에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또 하나, 이 옵티머스 금감원 전직 직원을 통해서 펀드 조사와 관련된 금감원 내부 동향을 다 들여다봤다는 녹취록이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이것은 김재현 대표의 이 대화 녹취록인데요. 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재현이가 윤석호하고 지난 6월 3일 날 나눈 이 대화 녹취록입니다. 이 대화 녹취록을 보면 당시에 금감원에 있는 자산운용검사국의 팀장과 통화하는 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때 이 금감원의 변시로 되어 있는 국장인데 이 사람은 이미 퇴직을 했어요. 2011년도에 퇴직해서 로펌에 있다가 작년 9월경부터 이 옵티머스 자회사 중에 페이퍼 컴퍼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해덕 파워웨이의 감사로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변국장 이 사람이 사실상 정관계 로비에 또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 옵티머스의 검사와 관련해서 금감원 내부 동향도 전부 다 파악하고 그리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금감원 측에 감사를 받을 때 부드럽게 좀 잘 다뤄달라, 이런 얘기도 따뜻한 마음으로 봐달라, 이렇게까지 지난 5월 달에 이 담당 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부탁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녹취록이 앞으로 상당히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걸 보면 이 변국장이라는 사람이 결국 해덕 파워웨이라고 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전부 다. 이 해덕 파워웨이는 청와대 행정관, 즉 이진아 변호사가 사회이사로 간 날 이 금감원의 변국장이 상근 감사로 임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해덕 파워웨이가 페이퍼 컴퍼니로서 그야말로 이제 자금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금 저수지 역할. 이 세탁, 자금 세탁에 이 해덕 파워웨이도 많이 활용된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금감원 국장, 변국장, 또 이진아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수사 선상에 지금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검찰에서는 옵티머스 행불자금 무려 1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행불자금 1천억 원에 대한 종착지를 추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이 로비 자금, 로비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은 금감원의 전국장 윤모 씨,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고요. 전파진흥원의 전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최 씨,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 이진아 행정관, 그 다음에 청와대 행정수석실에 있는 검찰 수사관, 이진아 이 행정관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근무를 했고, 김재현 대표로부터 용돈을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고문단입니다. 이현재 부총리, 최동욱 촌장, 양호 나라은행장, 김진훈 군인공제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과연 천억의 지금 행방이 불명된 돈,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것이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돈의 행방을 검찰이 지금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 사항에 관해서도 수사 진행이 돼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분석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고문단들 이 소환 조사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